모두의 따뜻한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부가 살아야 내 몸이 산다 책이고 긁지만 않아도 피부질환은 낫는다입니다. 박지영, 유오키 지음, 이상 출판사입니다. 피부질환은 왜 난치병이 되었는가?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환자들이 오랫동안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받다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 발전으로 줄기세포 치료도 가능한 마당에 원인을 찾기 어려운 피부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순환 체계로 인식하고 전반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분명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해법을 찾기를 바라면서. 목차를 보시면 1장은 피부는 숨쉬는 조직이다. 2장 피부를 제대로 알아야 건강해진다. 3장 피부가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생활습관. 4장 피부질환 자세히 들여다보기입니다. 1장 피부는 숨쉬는 조직이다. 털없는 원숭이의 슬픔, 민감한 피부. 인간이 털이 없는 이유는 땀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땀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피부 열을 빼앗아 체온을 낮추는데요. 이 덕분에 체온 조절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질환들이 왜 자꾸 증가할까요? 문명의 역습이라 할 만큼 새로운 질병과 환경 파괴로 불치병, 난치병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치료가 힘들고 원인 파악조차 어려운 힘든 분야가 바로 피부 질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토피 피부염 진료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사마귀 같은 질환도 증가 추세입니다. 인구 1%가 아토피 피부 질환이라 하면 국민병 수준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관계에 거대한 순환 체계인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피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서양의학도 동양의학도 아직 원인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하는데요. 식생활, 환경 영향, 내적 기능과 연계성만 짐작할 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처럼 검사 수치에 근거한 과학 진단이 어렵고 병원 오기 전에 세 군데 병원을 가서 물어보면 다 달랐다고 다 다르게 피부 진단이 나오죠. 하지만 세 군데 모두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고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함께 줍니다. 피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라면 섣부르게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와 항히스타민제는 단순히 염증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처방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원인 제거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음식, 생활환경, 수분, 온도, 햇빛, 환경호르몬, 진, 먼지, 진드기 등에 대한 당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피부에 드러난 증상은 기침과 같은 것인데요. 기침 증상은 독감이나 천식이나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고 경과를 신중히 살피며 진단해야 합니다. 피부 조직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피부는 몸을 둘러싼 껍질입니다. 심장, 폐, 위와 같은 장기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기능이 없는 껍데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몸의 내부기나 기관을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땀의 형태로 수분과 함께 배출해서 피부 호흡을 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건강과 외적 아름다움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쏟습니다. 아직 미지의 세계인 피부는 수치화라는 게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피부 조직 구조를 보면요. 피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바깥쪽에 표피와 표피 아래쪽에 그 밑에 있는 진피인데요. 또 그 밑은 피하 지방이고 그 밑에 근육,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 이는 각질 형성 세포로 죽은 표피 세포들이 겹겹이 쌓인 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 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 핵을 잃고 각질화가 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수많은 피부 상재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진피는 결합섬유와 탄력섬유 같은 기질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표피 아래 위치에서 모세혈관이나 신경, 땀샘, 모낭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피는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지만 진피까지 상처가 나면 출혈과 통증을 느끼죠. 피하 지방은 또 대부분 지방 세포로 구성되고 신경, 혈관 등 통해 진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인체의 해로운 자극에 대해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체온 유지를 하고 조절을 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촉각, 통각, 압각,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감각 기능을 하고 땀과 함께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며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면역 기능을 수행하기고요. 몸속 장기의 이상 징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몸으로 드러내죠, 피부로. 우리 몸은 신경계와 혈관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턱 주변의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보면 자궁이나 대장 기능이 떨어져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피부가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우주 생태계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체는 세포수가 대략 100조 개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고 이 기관에 혈관과 신경 등으로 유기적으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재기능을 합니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토피나 비염, 천식은 모두 호흡과 관련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한 질병이 나타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증상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독소와 노폐물이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구석구석 전달되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아토피, 비염, 는 장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해균과 유익균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장내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데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면역 조절과 균형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해균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장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부 염증은 어떻게 생길까요?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질병이 달라지는 이유는 음식과 생활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영양 부족과 위생상 문제로 주로 피부 질환이 발생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영양 결핍보다는 영양 과잉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첨가된 인공화합물, 면역 체계 혼란,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서 피부 질환이 일어나는데 습진이나 건선,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등은 모두 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나 자율신경계 부조와 식생활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룰 피부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 지루성 피부염, 암연, 홍조, 사마귀, 한포진, 두드러기, 여드름, 다한증입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는 다릅니다. 아토피는 의학적인 정의가 항원과 항체 반응 중에 그 기전이 불명확한 반응입니다. 알레르기는 꽃가루나 집 먼지 진드기, 음식물, 애완동물의 털, 각종 화합물질 등에 의해 코의 점막이나 눈, 목, 얼굴 등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쉽게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는 생활 공간의 오염이나 음식물들의 첨가물,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보습제의 함정. 피부는 숨쉬는 조직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상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지가 원활하게 분비되면 피부는 항상 촉촉하고 윤기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피부 조직이 가진 보습 기능은 피부가 이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피부가 스스로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속의 계면활성제는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일시적으로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수분이 더 잘 빠져나가게 해버립니다. 모공각화증은 다른 말로 닭살인데요. 아토피를 앓는 사람들 중에 전신 혹은 일부분에 많이 나타납니다. 인공적인 합성 화학물질인 보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3대 원칙을 보면 최대의 노폐물과 독소를 잘 배출해야 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풀어야 합니다. 독소 배출 경로는 대변, 소변, 구토, 호흡, 땀, 이 5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2장, 피부를 제대로 알아야 건강해진다. 피부 질환의 대부분은 긁지만 않아도 낫습니다. 긁음으로 인해 아토피가 심해지는 것은 분명하고 손톱으로 긁는 과정을 통해 표피 조직이 파괴되고 긁을수록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태는 악화됩니다. 피부 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 침투한 독성이 강한 균은 심장, 폐, 뇌에 침투해서 조직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감기인 줄 알고 가볍게 대처했다가 폐렴으로 악화되고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폐혈증은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혈중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폐혈증은 봉화증염, 늑막염, 폐렴 등에 의해 정체불명의 미생물에 감염돼서 심각한 전신의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봉화증염은 우리 몸의 피부에 주로 살고 있고 포도당 구균과 같이 세균이 피부 조직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 봉화증염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격렬한 운동과 장기간 보행 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리와 발에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긴 팔, 긴 바지, 장갑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무좀이나 쉽게 물집이 생기고 터지는 연약한 피부를 가졌다면 세균이 잘 침투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처인데 쉽게 낫지 않고 발열이나 부종이나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을 꼭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적당한 흙장난을 시켜야 합니다. 피부 표피는 피부 상재균들이 사는 삶의 터전인데요.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이 균형을 잡고 살고 있고 구강, 요도, 질에도 다양한 세균들이 사는 인간의 몸은 세균들의 숙주입니다. 피부 상재균은 다른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구강, 요도, 질 등은 항상 외부와 접해 병용균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지만 이 피부 상재균은 피부의 피지 성분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올레산과 팔미트산과 같은 지방산을 분비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분비된 지방산을 다른 종류의 피부 상재균이 또다시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피부가 세균들의 이런 거대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피부는 약산성을 띠게 되는데 pH가 5.5에서
5.0에서 5.5 사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부 상재균이 서식하고 증식하는데 안성맞춤의 환경이 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과 노동균 같은 비프비상재균은 pH가 7 내외의 중성 상태에서 번식하는데 약산성인 피부 표피층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피지 성분은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인 피부 상재균을 감싸서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걸 막아줍니다. 지나친 세정이나 소독은 피부 지방과 피부 상재균을 제거해서 다른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손을 비누나 소독약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소독 약물과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피지가 줄면 건조하고 거칠어져서 세균 침입이 쉬워집니다. 한 줌의 흙 속에 수백만 가지의 세균이 있는데 흙잔난을 통해서 세균들을 접함으로써 예방 주사를 맞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금은 소독 세정제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알칼리가 아니라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 약산성인 제품을 사용한다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의 성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성과 지성으로 나누는데요. 적당한 피지와 적당한 수분을 함유할 때 피부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건조하면 가렵고 긁게 되는데 수분, 피지 부족 시에 거칠고 각질이 일어나고 긁게 되면 상처가 생기며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부 건강의 적입니다. 건조하면 주름이 잘 생기고 노화가 빨리 생기고 건성 피부는 건선 아토피 피부염, 건성 습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성 피부는 표피에 지방 성분이 충분해서 윤기가 흐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피부 건조나 가려움은 잘 생기지는 않지만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 각종 습진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중성 피부는요, 피부결이 곱고 피지 분비가 적당합니다. 각질층 수분 함량은 10에서 20%로 촉촉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피부가 건강하며 몸속도 건강합니다. 건성 피부는요, 수분 함량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 자극에 쉽게 각질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기 쉽고 주름이 잘 생기고 세안 후에는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차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손발, 발뒤꿈치 등이 갈라지기 쉽고 잘 낫지 않고 통증을 느낍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D 결핍이고 수면 부족과 정신적인 피로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요, 수분 함량이 20% 가량, 피지 분비가 많아서 기름져 보이고 오염 물질들이 들러붙기가 쉬워집니다. 외부 자극에 강한 편이나 피부 트러블이 쉽게 생깁니다. 지성 피부는 위장이나 간 기능의 이상, 변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면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B6 등이 부족한 편입니다. 모든 피부 질환이 그렇듯 물을 많이 마시고 땀을 자주 흘리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반신욕,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를 주기적으로 한다면 체내 자연적으로 보습 시스템이 작동할 것입니다. 피부에 시술, 마사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땀이 잘 나면 피부에 좋습니다. 땀의 구성 성분 99%가 물, 극소량의 나트륨, 염소, 젖산, 요소, 칼륨, 질소, 화합물 등이 있고 낙과 같은 이런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체온 조절도 중요 기능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활동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요. 소화 흡수에서 필연적으로 노폐물과 독소가 발생합니다. 배출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는 최대한 빨리 배출해야 하는데 콩팥에서 이루어지고 소변으로 물과 함께 배출되고 간에서 해로운 독소는 해독됩니다. 땀구멍으로 땀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모세혈관에 포함된 노폐물과 수분도 함께 배출합니다. 효과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한 번에 30분 이상 주 3회 정도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등산이라든지 운동과 함께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해주면 노폐물 배출이 땀을 통해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평소에 과도하게 긴장을 잘하는 사람은 교감신경의 부조화로 다한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신경계가 오작동된 것인데요. 여드름과 뾰루지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드름은 털이 나는 모낭에 붙은 피지샘에 염증이 생기며 시작됩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80% 이상이 관찰되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뚜렷합니다. 여드름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작용되고 간혹 여드름을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처방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보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성인 여드름은 스트레스, 과로, 흡연 및 음주, 기름진 음식물, 과다 섭취로 심해질 수 있으니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입니다. 너무 강하고 잦은 세안은 피해야 하고 피부는 산성이지만 알칼리성 비누나 세안제로 세수하면 피부에 자극이 많아서 피해야 합니다. 손으로 짜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수면 장애, 부족을 통해서도 악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잠이 필요하고요. 화장 지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피부 질환에 비누와 샴푸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중 판매되는 일반 비누나 세안제는 알칼리성을 띱니다. 유지를 수산화 나트륨과 반응시켜서 만든 지방산 나트륨염의 상태를 바로 비누라고 하는데요. 비누 분자는 기름의 친한 성질, 친유성과 물과 친한 성질인 친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쉽게 때를 뺄 수 있어요. 하지만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약산성인 피부에는 맞지 않습니다.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때를 씻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피지와 각질층, 피부 상재균까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은 약산성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반드시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조한 피부, 여드름 피부, 아토피 환자에게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약산성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 석유 화합물이나 공업용 오일이 없는 각종 화합물로 만든 것 말고 천연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그렇겠죠.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생기는 딱지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개 피부 질환에서 딱지가 생기면 낫는다고 봐야 합니다. 피부 조직이 파괴된 상처는 딱지가 생기지 않게 하는 치료 방법도 있지만 이는 수분 치료라고도 하고 소독하고 건조시키지만 않아도 상처가 빠르게 낫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수분 치료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피부 세포와 진피는 건조함에 취약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 피부 세포들이 죽고 맙니다. 상처를 건조시켜 버리면 피부 세포와 진피 조직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으니까 상처는 아물고 새살을 돋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딱지는 그래서 억지로 떼어내선 안 되고 떼어내면 다시 덧납니다. 진물이 계속 나고 딱지가 생기지 않으면 상태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피부 질환이 호전될 때는 일반적으로 피부가 부드럽고 얇아지며 밝은 색을 띠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장. 피부가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배변 활동에 신경 써야 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신체 기관은 폐, 간, 신장, 대장, 피부입니다. 피부의 문제는 피부만이 아닙니다. 독소 배출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열악한 장내 환경으로 쾌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노폐물을 보냅니다. 변비는 오랫동안 장 속에 찌꺼기를 남겨서 노폐물과 독소가 장 점막을 통해 재흡수되고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고 돌아서 피부 조직에 모세혈관까지 다다르고 여드름, 종기, 피부 건조 같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또 두통이나 부종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노폐물과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배변 활동은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5가지 지침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중심 식단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물 5컵은 틈틈이 마셔야 합니다. 걷기를 포함해서 적당한 운동을 매일 30분 정도 합니다.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에 취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호흡과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법.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는 세포로 보내준 영양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소변을 통해 요소 형태로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폐의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산소를 얻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합니다. 땀은 피부로 흘리는 소변과 같습니다. 땀을 잘 흘린다는 것은 피부가 건강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하루에 3, 4시간 강도로 일주일 이상 목욕과 찜질, 사우나 같은 활동을 해야지만 겨우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땀구멍이 막혔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땀 배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등산이나 산림욕이나 명상, 요가, 반신욕, 사우나 등 몸속으로 노폐물을 빼내야 합니다. 반신욕과 사우나를 한 이유는 견딜 수 있을 만큼 차가운 물로 샤워를 5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화상, 열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냉수 샤워를 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심한 부위나 냉수 샤워 후에도 열기가 느껴진다면 물수건으로 10분 정도 덮어두면서 진정시키면 좋습니다. 냉찜질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수분 보충을 위해 너무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유황이나 광물질이 든 온천수 사우나나 반신욕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해수욕이나 물에 소금을 넣어서 목욕해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땀을 흘리는 운동은 납이나 카드뮴, 중금속 성분을 배출시킵니다. 피부에 좋은 일광욕을 즐겨라. 햇빛은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달걀 노른자, 간, 생선 등에 들어있는데 대부분 햇빛이 피부에 자극을 주면 합성이 일어납니다. 치유력은 놀랍습니다. 피부 재생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소독을 제거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햇빛 노출만으로도 피부가 튼튼해집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일광욕은 피부 각질을 두껍게 하고 피부를 건강한 조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환자의 경우 적당한 양의 햇빛이 노출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 건선 환자들의 대부분은 피부가 하얀 편인데 이 적절한 일광욕이 도움이 되고 피부가 약한 사람은 15분간 하시면 좋습니다. 피부 건강을 해치는 음식과 도와주는 음식이 있다고 하네요. 달걀, 우유처럼 특정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도 피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하시고 가열 조리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섭취해야 되고 껍질이나 뿌리, 잎까지
통째로 먹는 이런 유기농이면 더 좋겠죠. 다양한 영양소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피토케미칼은 식물이 각종 미생물과 해충 등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사람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차가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음식은 또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 경화유,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유제품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과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배변, 배뇨작용을 돕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비누와 샴푸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세정력이 너무 강하면 피지를 필요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는 약알칼리성이지만 약산성 민감한 피부는 약알칼리성이나 약산성 비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약산성으로 나온 거를 필히 쓰시는 게 좋죠.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또 향료, 착색료 같은 불필요한 성분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물로만 샤워하고 포도산 구균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로만 샤워하면 아침 저녁 샤워를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하기 쉽고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샤워 시에는 타월로 문지르면 자극이 되므로 손바닥에 비누 거품을 낸 다음에 부드럽게 씻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요즘에는 염소를 차단하는 샤워기 필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극이 되지 않는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 내부의 곰팡이와 진드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청소보다 더 중요한 건 인테리어와 집안 구조를 가능한 심플하게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바꿔야지 됩니다. 그래야 서식 공간이 줄고 또 환기가 잘 되게 해야 합니다. 또 습도는 60% 이하는 번식하기가 어려운데 건조하다고 습도를 많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통풍을 잘 시켜야 하고 집은 나무, 흙, 돌, 종이 같은 자연 재료로 사용했을 때 통풍이 잘 됩니다. 새집 증후군과 환경 호르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공화학 물질을 함유한 마감제보다 천연 목재, 종이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좋습니다. 바깥 공기를 유입해서 실내 오염 물질을 내보내야 합니다. 새집을 이사할 때는 보일러를 틀어서 온도를 높여서 환기를 시키면 휘발성 유해 물질을 더 쉽게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이때 실내 가구, 수납 공간의 문이나 서랍 등은 다 열어둬야 합니다. 4장 피부 질환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 홍반, 홍조, 홍종, 각질, 태서나 진물, 색소 침착, 백색, 피부 묘기증이 생깁니다. 건선 습진, 태열로 인한 습진, 예방접종 혹은 감기로 인한 피부 발진, 감염 발진, 약물 부작용, 외부 기후에 의한 피부 질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발진, 음식에 의한 피부 질환, 아토피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건선은요,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선천적인 요인, 스트레스, 과로 음식, 외부 기후, 또 약물 등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붉은 반점에 인설이 동반하고요. 악화될수록 각질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테두리가 점점 넓어집니다. 쾌분화 현상이라고 해서 상처를 입을 경우 그곳에 건선 모양의 병소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부 상처 회복력이 약화되고 팔꿈치나 무릎 등 다른 피부에 비해 상대적인 상처를 받고 압박받기 쉬운 곳에 잘 나타나고 이런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스피츠 사인은 각질을 긁거나 집어서 올리면 출혈이 되는 증상입니다. 네일 비팅은 손발톱이 누렇게 착색되고 두꺼워지는 증상이고 통계적으로 춥고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에 악화됩니다. 피부 기혈 순환이 저하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선이 발생하면 수년 후 관절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진을 보시면요. 피부염의 대명사입니다. 가려운 피부염의 총칭이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태와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습하고 축축한 느낌보다는 바짝 마르고 건조한 양상을 보입니다. 다양한 화학 물질의 과민 반응이 대부분이고, 가려움, 진물, 딱지, 긁어서 태선화 상태 모두 습진이라 정의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부 습진인데요. 세제가 노출되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동반하기도 하죠. 접촉성 피부염은 금속이나 인공화학품 노출입니다. 사타구니 습진은 또 진균 간염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인데, 남성에게 흔하고 여성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발 무좀, 손발톱 무좀을 앓는 경우 진균이 퍼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에 흔히 발생하는데, 심한 가려움과 또 허벅지나 회음부 주변까지 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좀 치료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폐상 습진은 동전 모양의 피부염이고, 원인은 정확하지 않고 초기 피부 질환에 의해 악화됩니다. 건조한 사람, 나이가 많은 경우 자주 발생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빈번하고 겨울철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얇은 균열이 생깁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 습진을 앓는 사람들 대다수가 편도선염, 방광염, 축농증 등 세균, 진균 등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인체 면역력을 높여야지 증상은 좋아집니다. 지루성 피부염, 피지선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염입니다. 피지 과다 분비로 기름기가 많고 붉어지고 가렵고 각질을 동반하는 게 특징인데, 인구의 1에서 3% 성인에게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안면 홍조, 감정 변화로 술 마시거나 기후 변화로 얼굴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넘어서 유독 그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피부 내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발생하는 만성 혈관 질환입니다. 얼굴 부위에 상대적으로 혈관 분포가 발달했고, 정상인에 비해 피부가 얇고 혈관이 취약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확장되고 붉어집니다. 전신 열감, 땀나는 증상도 함께 동반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증상도 동반합니다.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했고, 또 과로, 스트레스 증가, 운동 부족,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됩니다. 횟수가 증가할수록 만성화 경향이 있고, 일상생활과 식이요법을 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사마귀는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의 일종입니다. 환부가 대체로 딱딱하고 거칠게 튀어나오고, 신체 어느 부위나 발생 가능하고, 손으로 만지면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물사마귀, 수장족저 사마귀, 평평사마귀, 심상성 사마귀, 성기사마귀 등으로 분류합니다. 피부의 면역 기능이 약화돼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부 면역력의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재발을 억제해야 합니다. 레이저, 냉동 치료 등 치료가 고통스러워서 최소한의 자극으로 치료하면 좋습니다. 초기 치료를 놓치면 만성화, 중증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도 길어지므로 초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포지는요, 특별한 원인 없이 손발바닥에 수포, 물집을 형성하는데 급성 만성 습진성이 있습니다. 작은 수포가 점점 퍼져서 융합되며 커집니다. 손발 상처를 통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침입해서 다른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치료는 2차적 피부 간염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금속 노출을 피하고, 여름철에 많이 악화되고 재발 경향이 있고, 아토피 피부염을 절반 이상 동반합니다. 두드러기, 증가된 피부 혈장을 투과성으로 인해 혈장 성분이 일과성인 조직 내에 축적되고 피부에 형성하는 팽진 및 발적 현상이 특징인 피부 질환입니다. 진피 상부의 혈관 주위에 발생하고, 부종이 진피 하부나 피하 조직이나 점막 하부에 발생하는 것이니 맥관 부종이라고 합니다. 일생에 두드러기를 경험하는 비율이 10에서 20%로 흔한데, 가렵고 부어오르고 심하면 따갑고 보통 한두 시간 후에 사라집니다.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걸 급성이라고 하고,
대부분 6주 내에 사라지는 걸 만성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음식물, 약물, 외부 물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력, 감염 있습니다. 치료는 급성은 자연 회복, 만성은 배독, 해독, 체질 개선이 답입니다. 두드러기 대부분이 소화기 계통 문제가 피부로 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드름. 오늘날 서양 의학적으로 잘 밝혀졌죠. 피지선에서 배출된 피지가 원활하게 모공을 통해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정체돼서 발생합니다. 사춘기에 열이 충만할 때는 인체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인 현상인데요. 이때 열쏠림 현상으로 많은 열이 얼굴에 몰려서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체질적인 원인, 스트레스, 음식 과로, 외부 자극이 원인이 됩니다. 다한증은요, 땀 분비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신경 전달의 과민 반응으로 생리적으로 필요한 이상의 땀을 분비하는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파악합니다. 해부 조직적으로 땀샘 또 자율신경계의 이상 소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신적인 긴장 상태가 주된 원인이고요. 겨드랑이 다한증은 대부분 사춘기 이후에 발생합니다. 전반적인 피부에 관한 분류를 하는 데 이 책은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사진도 잘 나와서 쉽게 설명이 돼서 이해하기가 좋고, 이 피부 관련 증상이 있다면 이 책을 필독하시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피부는 몸의 증상이고 건강의 지표입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상들을 민감하게 살펴보시고 '내 몸 안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나? 내가 먹는 음식은 잘 먹고 있나? 마음 상태는 건강한가?' 또 신체적으로 내가 지금 운동도 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